솔직히 이번 시즌에 바이널림이 있었을 때는요. 너무 좋죠. 이번 시즌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주사위 5 이상은 항상 했었어요.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리버풀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최근에 리버풀 흐름을 보면 선제골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동점골을 먹고,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동점골이 나오기 전까지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해서 경기를 끝내지 못하는 패턴을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반전에 추가 득점 나왔어. 왜냐하면 레스터 때 한 골 먼저 넣었죠. 맞아요. 무승부. 웨스트햄제 한 골 먼저 넣었죠. 그리고 또 결국에 무승부. 네. 근데 주원 형이 본머스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팀 컬러 때문에 팀 상승으로 봤을 때 리버풀이 수월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좋아하는 팀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들이대니까 공간 있는 팀한테 리버풀의 공격력은 통하니까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팀에게 리버풀이 최근에 좀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고전하는 이유가 어떤 거였냐고 보면 일단은 피르미누가 조금은 아쉬웠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무승 오랜만에 저희가 리버풀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무승부 때 레스터전은 저는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경기장 상황이 개 족같았어요. 막 눈도 내리고 막 밑에 슬러시 깔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리버풀의 어떤 레스터와 리버풀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리버풀이 강팀이잖아. 그런 경기에서는 레스터가 유리해. 그렇죠. 리버풀 축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는 차치한다. 지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웨스트햄전은 뭐가 문제였냐면 진짜 빡빡했어요, 중앙에서.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피르미누라는 존재 때문에 왜냐면 걔가 패스가 되는 애잖아, 중앙에서. 패스도 되고 안에서 버텨주고 희생적인 선수죠. 그렇지. 그런 거 다 이겨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겨냈던 친구인데 피르미누가 패스 미스가 되게 많이 많았어요. 최근에 약간 체력적으로 지치나 싶은 느낌이 그렇지. 있는 피르미누였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냥 맨시티를 비교해봤을 때 맨시티도 다비드 실바 막 빡빡한 팀한테 막히면 안 되는 것처럼 있죠. 리버풀은 그렇게 빡빡한 팀하고 할 때 피르미누가 막히면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웨스트햄전을 고전했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심판은 오심도 많았었지만 그걸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무승부가 됐잖아요. 근데 그래 그 경기는 오심이 좀 문제가 있긴 그렇지, 있었죠.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저는 피르미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경기 본머스 좀 보자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피르미누가 사실 그렇게 기복이 되게 쭉 이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금방 회복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경기에서 그렇게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상대를 잘 만난 거죠. 그렇지. 이때도 또 내려앉아 있는 팀 만나면은 피르미누도 꼬일 수가 있는데 요즘 적당하게 그래도 그 전에 맞닥뜨렸던 팀들보다는 좀 공간이 있는 팀이니까. 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잘할 때는 6둠이다. 아닐 때는 1둠이다. 네. 또는 어둠이다. 랜둠. 랜둠이다. 박스. 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 시즌에는 빛과 어둠. 사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이랬는데 오둠. 근데 솔직히 이번 시즌에 바이널림이 있었을 때는요. 너무 좋죠. 이번 시즌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주사위 5 이상은 항상 했었어요. 그리고 가끔 잘 나올 땐 2개를 던져서 최고 12둠까지도 그렇지. 나와요. 진행된 2둠. 바이널리 복귀하자마자 나름의 원더골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원더골이죠. 네. 어려운 골이죠. 두 번째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약간 마야. 전반전 한 골은 리버풀의 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한 골로 끝나는가. 근데 바이널림이 복귀하자마자 그걸 해줬단 말이에요. 2대0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리버풀 선수들도 안도를 좀 이번 경기는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의 골이죠. 물론 이제 비단 본머스전을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음 챔스도 있고 그 다음 경기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흔들리는 게 완벽히 안전하다. 왜냐하면 지난 웨스트햄전을 봤을 때는 수비에서 굉장히 불안감 느꼈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히 이제 오늘 경기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맨시티와의 승점 차도 이제 다다다다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전반전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풀의 모습이다. 그리고 아까 중인이가 얘기한 것처럼 전술적인 상성상 리버풀이 좋아할 만한 팀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의 득점은 느린 그림으로 이 프레임을 쪼개서 보면 아주 미세한 옵사이드인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저희가 멈춰놓고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옵사이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부심히 볼 수는 없는 노릇. 이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VR을 통해서 바르를 통해서 봤다면 옵사이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옵사이드로 잡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 만약 잡는다. 와 부심 쩐다. 그렇지. 아니 못 잡는다.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 VR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VR이 있어야 돼요. 지난 경기를 봐서도 VR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본머스가 첼시에게 대수를 거둔 그런 모습 있잖아. 근데 아쉬운 건
브룩스라거나 그러니까. 칼럼 윌슨 같은 선수들이 사실 있어주면 그걸 좀 기대해 볼 텐데. 그러니까 본머스도 베스트 11이 공고한 팀이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선수들은 좀 차이가 있죠.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후반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전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풀의 모습이었습니다. 와, 리버풀이 간만에 쉽게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전반 끝나고 했던 이야기가 적중이 된 게 리버풀의 공격은 확실히 피르미노가 살아나야 네네네. 살라와 마네가 동시에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르미노가 멋진 패스 넣어주고 살라가 득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골 넣었거든요. 거기서 경기가 끝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후반전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네네네. 그 리버풀이 4-2-3-1이랑 네네네. 4-3-3이랑 최근 경기들이나 이번 시즌 들어서 이렇게 좀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네네. 저는 리버풀은 4-3-3이 좋지 않나. 아하. 그리고 살라가 그러니까 4-2-3-1을 하면 살라 피르미노가 중앙에 위치를 하잖아요. 살라가 최전방에 서고 피르미노가 그 좀 밑에 서고. 근데 그러면 살라가 오히려 공간에 갇히는 느낌인데 반대로 살라가 측면으로 가고 피르미노가 중앙에서 최전방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이들에게 다시 공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피르미노가 다시 살라와 이 호흡을 맞추는 만에게 생긴 공간에게 다시 네네. 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굳이 4-2-3-1을 쓰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살라의 어떤 득점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클롭 감독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기의 상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4-3-3이냐 4-2-3이냐의 차이는 사실 중앙 미드필더를 어떻게 두느냐의 차이인데 그렇죠. 미드필더 둘이냐 셋이냐. 네. 상대에게 어떤 상대에게 좀 강함을 느낀다면은 두 명의 미드필더 앞에 두면서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약화되는 네. 그런 전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여기서 4-2-3-1을 쓰면서도 두 명의 미드필더가 4-2에 놓여진 미드필더가 공격적으로 움직이면 네네. 뭐 다르게 뭐 4-3-3으로 또 변모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클럽 감독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할 거라고 보는데 저도 이 살라가 딴 게 아니고 득점력도 득점력이지만 이 속도가 네.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윙 측면에서의 속도, 땅 때려줬을 때 속도 이런 걸 극대화시키려면은 후반에서도 제법 많이 나왔어요. 그런 장면이. 살라가 측면에 있는 것도 저도 더 낫다고 보는 어떤 의견을 저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비 케이타 역시 3명의 미드필더를 세웠을 때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놀드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리버풀은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이제 열흘간의 휴식입니다. 쉬고 나서 챔피언스리그로 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챔스에서 아쉬운 거는 1차전 바이언과의 경기에서 만다이크가 나올 수가 없다.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어렵겠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뭐 내일 뭐 첼시 맨시티 경기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팀들이 이제 챔스를 신경 써야 되는. 그렇죠. 맨유 경기에서도 포그바를 좀 일찌감치 뺐거든요. 이제 챔스의 변수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지금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챔스를 준비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동안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순위 경쟁에서 이제 좀 아슬아슬할 때 리버풀이었는지 뭐 지금도 아슬아슬하긴 합니다만은 맞아요. 그래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분위기를 좀 바꾼 상태에서 챔스를 준비할 수 있는 리버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간 EPL 계속 나가니까 이 경기 끝이 아닙니다. 기다려주세요.